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구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름을 이렇게 타고 날아간다, 먹는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어렸을 때. 네, 그래서 하늘에 구름이 만들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보면 솜사탕 같기도 하고 솜뭉치 같기도 해서 그 촉감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이제 구름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볼까요? 구름은 공기 중의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여 모여있는 것입니다.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뜻한 공기덩어리와 찬 공기덩어리가 만나는 경우, 지표면의 일부가 가열되는 경우, 이동하는 공기덩어리가 산을 만나는 경우 공기가 상승합니다. 공기덩어리가 상승할 때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서 공기덩어리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공기덩어리는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므로 상대 습도가 높아집니다. 공기덩어리가 계속 상승하면서 온도가 점점 낮아져 있을 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하여 물방울이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물방울이 생겨 하늘 높은 곳에 떠 있는 것이 구름입니다. 네,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 잘 보셨나요? 네. 자, 공기 중의 수증기는 어떻게 응결할까? 입니다. 자, 구름은 공기 중의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해서 모여 있는 건데요. 하늘에 떠 있는 거죠. 다음 탐구로 공기 중의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과정을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오면은 실험을 한번 직접 해볼 건데요. 정말 재밌어요. 한번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발생하는 원리,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볼까요? 페트병에 약간의 물과 액정 온도계를 넣습니다. 물을 넣고 이게 온도계예요. 액정 온도계. 간이 가압 장치가 달린 뚜껑으로 페트병에 물을 닫습니다. 간이 가압 장치를 여러 번 누른 다음 페트병 내부의 온도를 확인합니다. 라고 찍혀 있는데요. 뚜껑을 연 다음에 일어나는 변화와 내부의 온도를 확인합니다. 뚜껑 퐁 소리가 났고요.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도 내려갔네요. 향 연기를 넣은 다음에 간압 장치를 누르고 페트병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확인합니다. 향을 가압 장치를 누르고 뚜껑을 열면 더 뿌옇게 흐려지네요. 자, 간이 가압 장치를 누를 때 32도였는데 열면은 30도로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흐려지는데 그것은 왜 그럴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페트병에 물을 넣고 이제 가압 장치를 누르고 나서 이제 자 관찰을 해보면 과정 2와 3에서 관찰한 결과를 표에 기록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뚜껑을 열기 전에는 26도였는데 뚜껑을 열고 나면 24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영상에서도 30도였는데 32도였는데 30도로 한 단계 내려왔습니다. 뚜껑을 열었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네,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름? 맞나요? 네. 향 연기를 넣은 다음에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었을 때와 넣지 않았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었죠? 더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 공기가 팽창할 때는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자, 가압장치 압력을 가했다가 팍 열면은 공기가 팽창이 되겠죠. 공기가 팽창이 되면 온도가 내려간다 라는 것을 낮아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페트병에 넣은 향 연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페트병에 넣은 향이 더 뿌옇게 흐려진다는 것은 응결이 더 잘 됐다는 말이고, 응결이 더 잘 됐다는 말은 그 페트병의 향 연기가 바로 응결을 도와줬다는 거죠. 그 응결을 도와줬다는 게 바로 뭘까요? 응결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 연기는 수증기의 응결을 돕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향 연기를 넣어주면 수증기가 응결하는 모습을 더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실험이었는데요. 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페트병의 뚜껑을 열면 페트병에서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이때 페트병 내부에서는 공기가 팽창함으로 온도가 낮아집니다. 이와 같이 공기가 주변에 열을 주고받지 않고 닫은 상태에서 열을 주고받지 않고 팽창하는 현상을 단열 팽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열 팽창하는 공기의 온도는 낮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페트병의 뚜껑을 열면 페트병 내부에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현상인 응결이 일어나 페트병 내부가 흐려집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책에 보시면 응결 있을 점이 이제 나와요. 보시면 공기가 포화 상태에 도달하여 응결이 되기 시작하는 온도, 이것이 있을 점이죠. 있을 점에 도달하면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흐려지겠죠. 이때 향 연기를 넣었을 때 더 뿌옇게 흐려지는 것은 응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자연에서는 먼지와 같은 입자가 응결을 도와준다. 이 부분 다 줄을 치시고요. 자, 우리 학습지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구름과 강수인데요. 이제 두 번째, 상대 습도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는 단열 팽창과 응결 현상의 관계를 이해하고 성취 기준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름 발생 원리 이거는 뭐 여러분들 보시고요. 18조.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열 변화라고 나오는데요. 공기가 외부에서 무엇을 얻거나 외부로 무엇을 잃지 않으면서 뭐가 변하는 걸까요? 너무 많죠, 가로가. 뭐를 얻거나 잃지 않으면서 네, 열입니다. 열. 단열이잖아요. 열을 단절한다는 뜻입니다. 외부에서 열을 얻거나 외부에서 열을 잃지 않으면서 무엇이 변하는 거? 부피가 변하는 것. 부피가 변하는 것입니다. 부피가 변하는 것. 이것이 단열 변화인데요. 자, 공기의 부피가 어떻게 해서 기온이 어떻게 되는 것. 그리고 단열 밑에 거 먼저 보겠습니다. 위에 거 먼저 보겠습니다. 단열 압축 되겠습니다. 단열 압축. 단열 압축은 공기의 부피가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어. 기온이 어떻게?
높아지는 것. 높아지는 것을 단열 압축이라고 하고, 단열 팽창이란 공기의 부피가 뭐예요? 증가하여 기온이 낮아지는 것을 단열 팽창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술을 오므리고 불면 찬바람이 나가는 것, 그 다음에 병뚜껑을 여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차가워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단열 팽창에 해당이 됩니다. 자, 구름의 생성 원리는 단열 압축일까요? 단열 팽창일까요? 네, 당연히 단열 팽창 되겠습니다. 우리 책에서 단열 팽창이 나왔죠?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하늘 높이 떠 있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합니까? 구름이라고 합니다. 구름. 그런데 공기 중에 섞여 있는 미세먼지 등 응결이 잘 일어나도록 돕는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응결핵이라고 합니다. 자, 구름의 생성 과정 한번 볼게요. 자, 공기가 올라가면 단열 팽창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공기가 올라가면 자, 단열 팽창이 일어나고요.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온도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죠. 이슬점에 도달하면 뭐가 되기 시작해요? 응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구름이 생성되는데요. 자,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면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겠죠?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가 상승하게 됩니다. 상승하게 되는 원인은 여기 밑에 나옵니다. 어떻게 상승되는지 나오고, 상승하게 되면 단열 팽창이 일어나는데요. 왜 단열 팽창이 일어나냐면 상승하게 되면 기압이 감소하게 됩니다. 기압이 감소하게 돼요. 기압이 감소하게 되면 부피는 어떻게 되죠? 자, 기압과 부피의 관계, 반비례 관계, 보일의 법칙 기억나나요? 압력과 부피의 관계. 기압이 감소하면 부피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열의 출입이 없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단열 팽창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 온도가 내려가게 돼요. 온도가 내려가게 되는데 왜 내려가느냐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에 지금 9도씨에 공기가 있어요. 9도씨에 공기가 있는데 큰 압력을 받고 있다고 칩시다. 큰 압력이 있었는데요. 얘가 상승을 한단 말이죠. 얘가 상승을 해서 이 공기가 상승을 해서 압력이 낮아지면 그만큼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자, 부피가 9배로 커졌다. 예를 들어서 9배로 커졌다 하면 이 9도씨에 있는 에너지를 열의 출입이 없다고 했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근데 이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다 차지한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9도씨가 전체적으로 다 차지하려면 자, 얘가 전체적으로 9도씨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단위 면적당, 이 조그마한 면적당 하나가 몇 도씨가 돼야 돼요? 그렇죠. 1도씨가 되어야지 전체 합쳐서 9도씨가 되는 겁니다. 9도씨가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나요? 열의 출입이 없으니까 이 9도씨가 전체 9도씨가 되는데 단위 면적당 봤을 때는 지금 온도가 어떻게 되죠? 내려가고 있는 거죠. 9도씨에서 1도씨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단열 팽창에서는 온도가 내려가게 되는데 그래서 얘가 내려가다가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면 얘가 내려가다가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면 응결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구름의 형성 조건과 구름의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의 형성 조건,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공기의 상승이 일어나야 되는데 첫 번째 이거는 뭘까요? 어떻게 상승하는 걸까요? 네, 어떻게 상승되는 거죠? 지표면이 가열, 부분적으로 가열될 때 이렇게 공기가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거는 어떻게 하면 공기가 상승하게 되는 걸까요? 산을 타고 올라갔을 때 공기가 산의 경사면을 따라 오를 때 이렇게 공기가 상승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뭔가요? 네, 이게 뭔가 공기가 모여드는 곳입니다. 공기가 모여드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저기압 주변으로 공기가 모일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뭔가요?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날 때 되겠습니다.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요 네 가지 구름이 형성되는 조건 알아두시고 학습지 본 김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두 종류가 나오고요. 크게는 뭐 중요하진 않는데 한번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권운형 구름, 적운형 구름, 충운형 구름이 있습니다. 자, 권운형 구름은 어디에서 이제 많이 이제 되냐면, 자, 얇고 숱이 적은 깃털 같은 얼음 구름. 본 적 있나요? 그럼 적운형 구름은 본 적 있나요? 목화섬을 포개 놓은 듯한 위로 발달한 뭉게구름이라고 하죠. 공기의 상승 운동이 어떨 때 이런 뭉게구름이 나타날까요? 상승 운동이 급할 때 나타나겠죠. 강한 상승 기류를 만났을 때, 공기의 상승 운동이 강할 때 이런 적운형 구름이 나타납니다. 치운형 구름은요, 옆으로 퍼지면서 하늘 전체를 뒤덮는 구름, 공기의 상승 운동이 약할 때 일어나겠죠. 그래서 뭐 높이에 따른 구름의 이거는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뭔지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 자, 책 보고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선생님 설명한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구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자, 네 가지 경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알아보자. 먼저 상승이 일어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상승이 일어나는 경우는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났을 때, 그 다음 상승이 일어나죠. 만나는 방식에 따라서 뭉게구름이냐, 뭐 층운형 구름이냐 나뉠 수가 있고, 지표면의 일부가 가열되었을 때 구름이 만들어진다. 가열된 공기는 상승하잖아요. 이동하는 공기가 산을 만났을 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네, 요거 세 가지밖에 없는데요. 저기압 중심에서도 상승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나오고요. 그 다음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구름의 공기 움직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보자 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상승하면은 단열 팽창하고 단열 팽창하면 온도가 내려간다 라고 했습니다. 온도가 내려가서 그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면 수증기가 응결이 되고 구름이 생성된다 라고 했었어요. 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자. 상승, 그 다음 뭐죠? 단열 팽창 되겠죠? 단열 팽창하여 온도가 낮아진다.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고 상대 습도가 높아집니다. 그죠? 공기 덩어리가 계속 상승하여 기온이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하여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공기 상승, 단열 팽창, 기온 하강, 이슬점 도달, 수증기 응결, 구름 발생. 순서가 딱 시험에 내기 좋죠. 그래서 여기 그 말들이 여기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구름의 모양 간단하게 나오는데요. 공기가 상승하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줄끄세요. 위로 솟은 모양의 저근형 구름은 공기가 강하게 상승할 때 만들어지고 옆으로 퍼지는 모양의 승은형 구름은 공기가 약하게 상승할 때 만들어진다. 안개와 구름은 다를까? 지표면에서 만들어지면 안개, 높은 곳에서 만들어지면 구름 되겠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당연히 여러분들 먼저 풀어보고 풀어야겠죠? 네. 공기가 단열 팽창하면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네.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하강, 낮아진다고 했어요.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온도가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합니다. 상대 습도는 높아지겠죠. 자, 빈칸에 알맞은 단계 공기 덩어리가 어떻게 되죠? 상승, 하강. 상승하면 단열 팽창, 온도 하강, 수증기, 응결, 기온 생성됩니다. 3번. 자, 공기가 산을 만나 상승하는 상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상대 습도는 어떻게 변할까요? 상승하게 되면 온도 하강, 똑같네. 여기 위에 있네요. 상승하게 되면 단열 팽창하고 온도가 하강하게 되고 수증기 응결돼서 구름이 생성되는데 상대 온도가 낮아져서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고 상대 습도는 높아진다. 1번의 정답이 바로 3번의 정답이 됩니다.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과정에 대한 설명을 본문에 찾아 밑줄을 끊는다. 바로 이 부분이 아까 선생님 읽어보라 했던 그 부분이 바로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책 한번 볼까요? 책. 우리 20조 이것만은 꼭 풀어보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고 이거 풀어봐야겠죠? 그림은 페트병에 물을 조금 넣고 액정 온도계를 넣은 다음 간이 가압장치를 여러 번 압축했다가 뚜껑을 열었다. 가압장치 압력을 막 가해준 거예요. 페트병 내부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온이 높아진다. 맞나요? 열었을 때 단열 팽창, 기온이 낮아집니다. 상대 습도가 감소한다. 증가하겠죠. 내부가 뿌옇게 흐려진다. 정답은 3번.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한다. 내부의 공기는 실제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이건 아니죠. 자,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순서는 첫 번째 상승, 가. 그 다음 뭐예요? 단열 팽창, 라. 그 다음 온도 하강, 다 있을 점 도달하면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예요? 가, 라, 다, 나. 맞나요? 가, 라, 다, 나.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그림과 같이 공기가 운동할 때 나타나는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구름이 없어진다, 생성되는 거죠. 기온이 높아진다, 기온이 내려가요. 상대 습도 높아집니다. 공기 중에 부피가 감소한다, 단열 팽창이죠.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한다. 포화 수증기량의 온도가 내려가니까 감소.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구름이 생성 과정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눈과 비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안녕.